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대영님의 양자 컴퓨터의 세계,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다 싶으실 텐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지, 또 기존 컴퓨터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안대영 작가님의 자료는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 이제 고전 컴퓨터가 가진 명확한 한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죠. 중첩이랑 얽힘. 이걸 통해서요. 아, 중첩이랑 얽힘. 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론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과학, 의학, 금융,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군요. 오늘 그 원리랑 영향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는 비트를 쓰잖아요. 0 아니면 1, 딱 둘 중 하나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계산에서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빗 이걸 사용하는데요. 이 큐빗의 가장 큰 특징은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첩이요? 네. 그러니까 0의 상태와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전 이런 비유를 들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상태예요. 모든 가능성이 말 그대로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0과 1을 동시에 가진다니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중첩 덕분에 예를 들어 큐비트가 n개 있으면 2의 n제곱계 상태를 그냥 한 번에 표현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2의 n제곱계요? 네, 천조개의 상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병렬 계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그 정도면 정말 안 작가님이 말씀하신 분자, 시뮬레이션 이런 복잡한 계산이 왜 가능한지 좀 감이 오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원리로 얽힘. 이것도 있던데요.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 네. 얽힘, 엔탱거멘트.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건 둘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큐비트 상태가 딱 결정되면 다른 쪽 상태도 정말 즉시 결정되는 거죠. 즉시요?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양자 상태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깊은 상관관계,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얽힘 덕분에 양자 알고리즘이 훨씬 빨라질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도청에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그렇군요. 중첩이랑 얽힘. 정말 대단한 원리들인데 근데 또 이런 신기한 양자 성태가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하셨죠? 그 결이름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이름, 영어로는 디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양자 상태라는 게 외부 환경, 예를 들면 열이나 전자기장, 아주 작은 진동 같은 거에도 너무 민감해서 쉽게 그 양자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깨져버리는 거죠. 아, 쉽게 깨진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보통 극저온 환경, 거의 절대 영도 기준 마이너스 273도씨 가까이 냉각시켜야 하고요. 또 양자 오류 정정, QEC라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류 정정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안정적인 논리적 큐빗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에 쓸 수 있는 큐빗 하나를 구현하려면 물리적으로는 수십 개, 어떨 땐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정도거든요. 수천 개가 하나를 위해서요? 와. 네, 그만큼 오류가 많고 그걸 보정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엄청난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잠재적인 응용 분야는 정말 넓다고 자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암호 해독하는 슈어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을 위한 분자 시뮬레이션, 또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물류 최적화, 심지어 인공지능, 양자 머신러닝까지요. 네, 정말 다양하죠. 특히 그 복잡한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능력, 이게 가능해지면 정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슈어 알고리즘,
이건 현재 인터넷 보안의 근간이 되는 RSA 같은 공개키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큰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내성 암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새로운 암호 기술 개발이 시급해진 거고요. 현재는 뭐 IBM이나 구글, 또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뭐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나 AWS 프라켓 같은 플랫폼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개발자들이 써볼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고는 있어요. 아, 클라우드로도 쓸 수 있군요. 네. 하지만 아직은 오류가 많고 규모도 제한적인 초기 단계예요. 이걸 보통 NISQ, 니스크, 노이지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시대라고 부릅니다. 리스크 시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쓰고 이 큐비트가 가진 중첩과 얽힘이라는 독특한 양자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기존 컴퓨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계산 능력을 제공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 잃음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오류 정정이라는 아주 큰 기술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장은 아마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에 특화된 보완적인 도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보완적인 도구,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안대영님의 자료 말미에는 양자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이 근본적으로 다른 컴퓨팅 패러다임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작은 질문이나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중첩이나 얽힘 같은 개념을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언급된 키스킷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그냥 가볍게 한번 구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여러분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